평생 한 직장보다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일자리가 필요한 요즘이죠. 어떻게 재취업으로 반전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힌트를 얻어보시죠. 취업의 여왕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맞벌이 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딩크족이다. 자녀가 없다. 네. 33%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좀 놀랍죠. 네. 이게 사실은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의 무자녀 부부 특성을 이제 분석한 건데요. 제가 이제 수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25세에서 39세의 그 청년층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그 10년 사이에요. 21%에서 36.3%. 36.3%. 그러니까 거의 15% 이상 껑충 네. 이제 늘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주냐면 역시 일가정 양립을 이렇게 하기에 너무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이런 출산을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이 한국의 출생률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관련해서 또 KDI 보고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청년 여성이 만 25세부터 34세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돌려보니까 이 여성의 고용상의 어떤 불이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차일드 페널티.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약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약 전체 하락률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데이터 보듯이 역시나 일가정 양립 환경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말이죠. 오늘 경단녀의 그 재취업 어떻게 준비할지 알아보기 전에요. 지난주 방송 시간에 들어온 청취자 질문 해결하지 못한 것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3310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 경력과 경험이 그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경력이 못한 사람이 일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떨어진 이유를 알아봤더니 제가 경력이 너무 많아서 떨어뜨렸답니다. 네. 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되고 말이죠. 올해 67세로 제가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축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떨어진 이유가 경력이 너무 많아서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력이 무조건 길다고 해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도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직활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내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다든가 오히려 내 그 직무에 굉장히 내가 적합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여기 계신 이제 직원 젊은 분들한테 전수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자기가 경력이 너무 다양하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 너무 이직을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어플라이하는 그 회사와 관계 없는 경력은 조금 빼고 쓰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빼라고 합니다. 과감하게. 네. 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과감하게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고요. 네.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경력만 나열하셔도 그 회사에 괜찮습니다. 필요한 경력 네. 위주로 쓰는 게 좋다. 예,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다 쓰지 말고. 네, 오히려 네.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유리하게 생각되는 요건들은 쓰되 네. 불필요한 경력들은 빠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궁금점이나 상담 필요 있으시면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고요. 취업 재취업 관련해서 장욱희 박사님이 1대1로 직접 그것도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동안 네. 이제 취업 준비 중장년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이제 소개만 해드렸는데요. 제가 욕심을 내서 1대1로 좀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좀 직접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25년 경력 취업 전문가 장욱희 박사에게 직접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분은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전략. 이런 경우 상담 많이 해보셨죠? 네. 근데 경력이 이제 한 5년쯤 단절됐다. 공백 기간이 10년이다, 15년이다. 다양할 텐데 말이죠. 네. 주로 만나보신 경단녀 분들이 대개 몇 년 차 정도가 많으셨어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5년 미만이 많았거든요. 아, 5년 미만. 예,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자포자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이제 5년이란 공백기가 이렇게 긴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무점 때문에 실제로 노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 경력 단절 여성들 5년 이상 되셔도 괜찮으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래 쉬었다는 거. 내가 1년이라도 쉬었으면 내가 다시 과연 이전처럼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자신감 부족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5년, 10년 된 공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의 가장 큰 취업 걸림돌은 오래 쉬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신감 결여 뭐 이런 네.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하고 이제 병행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렵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일했던 분야에 다시 뛰어들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산업이 변화되어 있고 그렇겠죠. 내가 전에 일했던 곳에 다시 이렇게 노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감각을 너무 잃은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현역으로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자니 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경력을 1년이라도 했는데 경력직을 요구할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이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현장에선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취업에 이를 수 있을지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년 전 큰아이를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둔 40대 중반 경단녀입니다. 둘째까지 낳으면서 육아에 매달리다 큰아이가 초등학생,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전 하던 디자인 쪽 일은 그 사이 시스템이 너무 달라졌고 젊은 인력이 많이 몰리는 분야라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전망 좋고 오래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였어요. 이론과 실습, 각각 6개월씩 1년을 준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몇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면접을 갔더니 병원마다 자격증만 땄지 경력도 없고 아이들은 어려서 안 되겠다고 하네요. 자격증 따려고 꼬박 1년 힘들게 준비했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취직이 안 되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이 40대 중반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인데 말이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이전에 하던 직종을 하지 않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격증까지 따고. 근데 원래 하던 일을 다시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치 않은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네. 그래서 이참에 좀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해서 좀 다른 분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분야,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야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례 주인공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길게 보고 이제 전환을 하려고 간호조무사를 땄는데 여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제 취업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도전하시는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현재 시장에서 많이 따고 계시지만 시장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준비하신 건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주인공이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도전하시면 괜찮은데요. 네. 막상 뭐 6개월, 1년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선
이게 아닌가벼 하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일단 그 분야 쪽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고 일경험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공략을 더 하실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디자인 그 원래 하시던 거 그거 고집하지 않은 거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네, 잘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조무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자격 땄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는 또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우선 첫 번째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잡서치 일자리 정보를 정말 잘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 공고에 보면 뭐 경력 무관, 신입도 괜찮다, 뭐 나이 무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성별 무관.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직업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뭐 간호조무, 병원과 관련된 일자리가 따로 특화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병원과 관련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분 사례 주인공이 딱 걸맞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시라는 걸 권고해드리고 싶고 처음부터 이제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디자인 쪽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신입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좀 재출발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정보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찾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정보를 어떤 특정 어떤 단체나 이런 데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 실제로 저 같으면은 일자리 정보가 예를 들어서 경력직만 요구한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지원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막상 병원에서 받아봤는데 경력직이 많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 이분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급한 경우도 있을 수 생각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죠. 그다음에 한 3명 정도를 면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마침 이분이 예전 디자인 쪽을 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면접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고에 너무 제한받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격증 취득을 해도 좀 나이가 많으면은 개인 병원 같은 데는 전 신입으로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한방병원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꼭 멀리 가기가 좀 왜냐하면 일하고 가정, 이게 아이 육아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데가 좋겠죠. 가까우면서도 내가 풀타임 잡이 어려우면 뭐 파트타임이라든가 뭔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니까요. 요양원 같은 데 어떻습니까? 근데 요양원보다는 네. 일단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분야가 예, 따로 병원. 있으니까 예, 거기부터 예. 공략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사회복지사, 뭐 바리스타, 제빵사, 뭐 각종 조리사 자격증 이런 거 그거 일단 따는 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막연하게 남들 많이 따니까 그냥 거기 쫓아가셔가지고 학원 등록하시고 네. 그런 건 제가 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제가 한 2번째 방송에서 강조해 드렸는데 목표 설정, 타겟팅이 된 연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인생 이막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좀 보시고 내가 예전에 잘했던 일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격증도 좀 좁혀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해보고 하면 너무 늦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내가 막상 일이 주어졌을 때 적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격증 따기 전에 차라리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자원봉사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먼저 일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자격증 따는 시간을 엄청 소비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서 가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그러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기 때문에 허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보시고 맛을 한번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취업 분야의 타겟팅하고 이게 스터디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지금 딱히 관심 분야가 없다. 그래도 취직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자격증 뭐 한 두세 가지 네.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AI 신산업 분야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이 나이에 내 경력도 단절됐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래의 신산업 분야, 뭐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겁나죠 그런 거. 뭐든 작지만 소소하지만 첨단 IT 분야를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코딩 생각하실 거 분야라도 아니에요. 좋으니까요. 익혀두면 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당장 AI 기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 불가능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상담 분야라든가 컨설팅 분야라든가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꼭 필수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소방, 그다음에 산업 안전, 요즘 강조되고 있는 뭐 ESG 경영, 거기도 다 자격증 있죠. 그렇죠. 네. 주택관리사 네. 이런 꼭 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네, 부분은 네. 예전에는 남성들이 많이 공략을 그렇죠. 했는데요. 뭐 산업 요즘은 안전, 뭐 뭐 그런 분야 주택관리. 가시면은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이제 여성이 경력이 단절됐는데 요런 그 경험을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거 정말 실제 사례인데요.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경력이 많이 좀 단절되셨는데 네. 우리 쪽 일이 막 야근도 많고 실제 일이 몰리는 때는 굉장히 뭐 일이 많습니다.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 구직자분이 아니 제가 애 둘도 낳는데 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애 둘도 키우는데. 애 둘도 키웠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면접 보던 분들이 그냥 잘할 수 있겠네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기억이 사실 나요. 애 둘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예. 그래서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내가 육아하면서 뭐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겼다든지 그다음 아이 키우다 보니까 사랑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런 거를 잘한다는 또 네. 이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강점을 뭐 확인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내세우는 거 좀 꺼려하고 좀 그렇잖아요. 네. 겸손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버릇이 되고. 근데 자기 생각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다 장점으로 네.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런 현장에서. 생각이 드네요. 예, 현장에서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네. 예,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도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아이 네. 키우면서. 예. 예,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자신감을 좀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일반 재취업보다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네, 비슷해요.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공백기가 있거나 단절 기간이 있으면 예. 구인업체가 딱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절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경력직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당장 경력직은 현업에 바로 투입해서 내일 당장 일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장 일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단절이 5년 10년 됐을지라도 네. 당장 내가 현업에서 투입됐을 때 일이 업무 수행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설득하고 입증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이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결혼이나 육아, 가사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이 끊어진 여성을 가리키는 줄임말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또 재취업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세 분을 선정해서 장욱희 박사께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전 있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욱희 박사님. 네. 박사님이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상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성공적인 사례 기억에 남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냥 불쑥 장욱희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얼마 드리면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냥 원래 개인 고객은 제가 원래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성이었고 본인이 이제 경력 단절이 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컨설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IT 관련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IT 관련 자격증 따고 취업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IT 관련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셨고 실제로 본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실 것 같고 이 방송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은 눈 뜨면 직장 나가서 일하고 야근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일을 딱 놓게 되니까 우울증이 이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도 본인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구직 활동했는데 마지막 최종 관문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더 이제 가중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랑 만나가지고 우리 그냥 눈높이 확 낮추자.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멀리는 또 못 가고 해서 그냥 본인 사시는 지역의 지자체를 공략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랑 3개월 준비해가지고 공략해가지고 실제 재취업이 되셨고요. 네.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신나게 일하고 계십니다. 폼 미쳤다. 네. 조금 전에 듣고 온 명탁 노래. 네. 그거 그 생각 딱 납니다. 그냥 취업이 되자마자 우울증이 날아갔습니다. 예. 네. 폼 미쳤어. 그 반대로 말이죠. 네.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사례도 있으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퇴직 이전에 직전에 이분이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신 거예요. 뭐 상가 투자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다가 또 취업 준비가 잘 돼 있냐 이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던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죠. 지금 당장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통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 분기점 부근 사고 처리하느라고 정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여기 사고 사실은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정체가 쉽게 풀리지를 않네요. 자, 아직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2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 또는 비결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장옥희 박사께서 뽑은 경단녀 재취업 성공의 비결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단녀 재취업 성공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다 가졌어도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자신감. 네. 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은 다 자신감이 없으셔서 저를 만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과연 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데. 네, 그건 경단녀뿐 아니라 경단남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신의 강점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경단 여성이니까 남성에 비교해서 여성이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 소프트한 부분, 섬세한 부분, 뭐 관계 중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단녀 재취업 성공 비결 두 번째는요? 네, 재교육이 필수입니다. 재교육.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시장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드는 것보다는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다. 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대학교까지 공부하시고 40년 저희가 먹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특히 경단 여성의 경우에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겠죠. 네. 자, 경단녀 재취업 성공하려면 세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네, 기죽지 마시고요. 주변에 실제 경력 단절 여성이었는데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취업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일을 하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만나셔가지고 정보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여성 그 다시 그 취업 여러 가지 도와주는 센터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요. 아, 네. 예, 여가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있습니다. 거기도 눈물을 두드려 보는 게 네,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기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제가 두 번째 재교육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 그다음에 뭐 고충, 뭐 상담, 이제 직장 생활 또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 또 인턴 이래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네. 뭐 그런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무료이니까 네. 한번 지역에 좀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 새로 일하기 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째려 보시면 여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인증을 한 거예요. 아,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약 5,911개가 이미 지금 인증을 받은 업체예요. 아, 여성을 잘 취업해 주는 그렇죠. 근로조건, 받아- 근로조건도 그래서. 좋고 여성이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잘 갖춘 그런 업체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째려보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여성을 뽑고 있는 그런 구인 공고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데를 좀 공략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데서는 무료로 재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네요. 네네. 또 다른 센터도 있잖아요. 뭐 여성 인력 개발센터인가요? 네. 그런 데도 여성인력, 도움이 되겠죠.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주로 이제 훈련, 직업훈련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여성한테 좀 특화된 그런 훈련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자리 정보도 매칭시켜주고요. 또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또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좀 처음에 좀 두려우면 사이트 먼저 좀 찾아보시고 관심 가는 분야 있으면 직접 전화해 보시고 그것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실제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애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풀타임 일자리보다 파트타임부터 경험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전에 어떤 그 일해왔던 그 감각을 좀 찾을 겸 겸사겸사. 근데 마침 보니까 뭐 시간 선택지 일자리 공공기관인데 그런 것도 공고도 나와 있을 수 있고 뭐 파트타임 뭐 일주일에 뭐 이틀만 근무해도 된다든지 이런 일자리부터 좀 노크를 해보시면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런 정보가 어디냐 이러시잖아요. 네, 어디 가면 그런 걸 인사혁신처에 나라 일터 사이트 참고하시면 나라 그럼, 일터. 네, 공공기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뭐 지금 제가 강조해드린 그런 쪽의 일자리가 많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일자리들은 거기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사이트군요. 나라 일터. 네. 서울시가 하는 건 또 없나요? 네, 서울 우먼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내가 이제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좀 감각이 좀 너무 없어진 것 같아. 두려워. 이런 경우에는 인턴부터 해보시고 도전하는 것도 제가 적극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공모 모집 공고 떴거든요. 빨리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복지관 같은 데도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아까 제가 뭐 요양보호사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쪽 기관에 관심 있어 하는 분은 거기를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방법 알려주셨고요.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단녀가 노려 볼 만한 일자리 어떤 게 있을지. 아까 IT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많이 공부하고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요. 내가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한 뭐 6개월 투자해서 한 3년에서 5년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 예, 이것도 활용법 배우는 거 괜찮거든요. 업무에 네.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기업에서 챗 GPT한테 기획안을 만들어봐 이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안 만들어서 같이 비교해봐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IT와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이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노동시장에서 유리하다. 제가 보기에 옛날에 엑셀 배우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가 알아서 대답해 주니까. 아, 그러니까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야에도 노크를 해보시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고급 과정이다 보니까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분야에도 한번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혀두면 무조건 유리한 분야니까 한번 이런 분야도 한번 처음부터 좀 네. 도전을 좀 눈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한번 내가 이왕 해보는 거 예. 조금 준비 기간 좀 길게 가져보고 새로운 신기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아유 다 뭐 젊은 분들만 있고 남성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 쪽도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들어온 거 소개하고 박사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10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면접한 뒤에 합격 통보를 받은 50대 남성입니다.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문제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연봉 협상 같은 것은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는데요. 주는 대로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 회사마다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먼저 그냥 여쭤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든지 먼저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들으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즉답하지 마시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시간을 좀 버시고 네. 그런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때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7천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둬서 내가 뭐 최저 뭐 6,500부터 내가 뭐 1억까지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네. 이렇게 좀 여지를 좀 폭을 넓게 해서 상대 기업이 여지가 있구나. 이 사람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 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여지를 좀 두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줄 수 있는 액수보다 훨씬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불리하세요. 네. 네.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 성과에 다다르거나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연봉을 재협상할 때는 내가 처음에 제시한 그 연봉 수준을 좀 가능하면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미리 해라. 네네 미리 해두는 게 그쪽 해당 기업도 좋고요. 본인한테도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나 이건 안 되겠어요. 더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쓸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좀 선 제시하는 게 네. 유리하다.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실 수 있다. 저는 뭐 열심히 할 거고 네. 1년 써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1년 뒤에 예, 자신감 있게. 예. 올려주시고 하지만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말로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마 어려우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가 그걸 달성했을 경우에는 네.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퀴즈 드린 너무 쉬운 걸 드렸나요? 그리고 박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네, 육아나 가사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경단녀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7827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경단녀. 얼마 전에 면접 잘 봤다고 자신 있어 하던 참에 떨어졌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용기 내서 다시 도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박사님. 네, 화이팅입니다. 네. 7911님 경단녀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이슈이고 심각하던데 저도 새 아이 출산과 육아가 끝날 때쯤 취업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이가 어리다며 바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답니다. 네, 새 아이 출산과 육아. 그런데 취업을 하셨군요, 이분은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니까요. 네. 예. 5446님 정답 경단녀. 경단녀로 재취업해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차장 직급 달았어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3033님. 퇴근하는데요. 괜히 신이 납니다. 정답 경담녀입니다. 네, 신나게 사시면시오. 아주 좋습니다. 7270님. 여성도 경력을 쌓고 실력 발휘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서 아쉬워요. 아닙니다.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도전. 3482님. 네, 경단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력 단절된 사람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만족은 못하실지 몰라도 방금 이제 박사님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찾아보시고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3607님. 저희 와이프가 해당되기는 하지만 육아가 더 힘들지만 늘 고생하는 와이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참 사랑받는 남편이시겠습니다. 네. 3990님. 경력 단절 여자. 별로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닌 듯하네요. 50대 일반 기업체 근무자. 괄호하고 여자. 잘리면 더는 취업이 힘들까봐 눈치 보며 몸을 사려요.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군요. 그럼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선정했습니다. 3482님, 7911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네. 말이죠.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뭐 직업 상담이나 구인 구직 관리 여러 가지 사이트도 소개해 주셨고 그런데 네. 원포인트 레슨 짚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는 자신감이 정말 최대의武기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뭐 준비 많이 하셔도 실제 구직 활동 과정에서 위축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전 경력을 살리든 새롭게 준비한 것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뭐 잘 모르겠는데 괜히 큰 소리 좀 치고 담당하고 네. 눈 똑바로 뜨고 이러면 진짜 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제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요. 예, 실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 네. 둘 낳았는데 내가 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안 되면 내가 야근하고 밤새서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 뭐 우려했던 부분 뭐 이런 것들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움되는 사이트 여러 개 소개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지금 기억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냥 경력 단절 여성 치면요 다 나와요. 쫙 떠요. 예,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 저도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이렇게 치면 관련된 기관 서울시부터 지자체 관련 기관들 뭐 중앙부처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셔도 관련 기관 다 나오니까요. 관련 기관을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성가족부만 딱 쳐도 관련된 또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